법륜 스님이 75세나 된 할아버지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할멈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주 싸우고 내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가지고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데 이걸 좀 고치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왔다. 법륜 스님께서는 좀 알고 계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법륜 스님의 대답이 그런 고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 고치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은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들 겁니다. 힘들기도 하고. 그 방법이 뭐냐면 전기 충격기를 하나 사는 겁니다. 한 5초 동안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전기를 팍 먹어가지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걸 한 번도 아니고 한 5번 정도를 하면 혹시 고쳐질까. 그러기 전에는 그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도 안 들이고 고치는 방법은 한 가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 3,000배를 부처님 앞에서 3,000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고쳐질까 모르고 그 외에는 고쳐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어릴 때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화 잘 내는 사람은 다 그런 데서 원인이 있어요. 그거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선천적으로 나쁘고 좋은 사람은 원래는 없는 겁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세팅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기가 아무 철 모르는 아기 앞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아주 정말 엄청나게 싸워요. 그럼 아기는 영향을 받아서 아기가 생똥을 쌉니다. 그냥. 그리고 괜히 탈이 나고 그래 애들이. 그리고 장맛이 나빠지고 왜 장맛이 나빠지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장맛이 좋으면 집안이 잘 된다는 말과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찌 고도의 감흥도를 가진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우리끼리만 싸웠어. 애하고는 관계없이 싸웠어요. 그래도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르몬 분비 습관이거든요. 그 사람은 행복 호르몬 분비가 습관이 된 사람은 행복한 데 가면 아주 굉장히 행복하고 그것이 내 집인 양 생각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전정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꼭 편안하고 좋을 때는 참 쥐죽은 듯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싸움이 났다거나 무슨 누굴 흉을 보거나 나쁜 일이 있으면 정말 물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고 그때 아주 적성에 딱 맞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래요.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참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도나 진리는 멀리 높은 곳에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 대인 관계에 있습니다. 대인 관계, 사소한 대인 관계들에 있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화려한 마차를 타고 이제 대통령 마차가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돼지 한 마리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야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다 생각하니까 야 내가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되돌아와가지고 그 화려한 대통령 복장을 입은 상태로 들어가서 돼지를 정말 힘들게 돼지한테 흙탕물이 되고 옷도 다 버리고 하면서도 겨우 힘들게 끌어내가지고 돼지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즉시 돼지가 그렇게 힘들 때 간 것이 아니고 제가 그걸 지나쳐 오다가 제 스스로가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가서 살린 거지 제가 진심으로 살려준 것이 못 됐습니다. 깊이 참회합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깊이 진심으로 참회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특히 이제 수행자에게 있기 쉬운 것이죠.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영상에 참 깊이 빠졌어요. 근데 남편은 그렇지 못한데
그러니까 애를 하나 낳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를 용납을 안 해준다고 다투다가 결국은 집을 나와버려요. 그리고 자기 혼자는 빨리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업장을 다 없애든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겠죠 물론. 과연 그렇게 되나요 그게? 그렇게 큰 업장을 지어놓고 나와서 그 인과를 따져보면 얼마나 큰 부담을 준 겁니까? 그 애는 아무런 죄도 없이 그저 엄마가 없는 사이에서 커야 되고 그 아빠는 또 뭐 만약에 뭐 재혼을 했다 하더라도 새엄마 밑에서 커야 되고 사람이 참 제가 겪어보니까 그 새엄마, 새아빠 이런 데서 서로 만나가지고 이쪽에도 애가 있고 이쪽에도 애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아주 서로 굉장히 분란이 소지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지휘교사 출신이니까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부형이 한 남자 학부형이 찾아왔어요. 근데 얼굴이 하얀 게 얼굴만 보기만 해도 기분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아들을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빠가 아들 데리고 왔다는데 그거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교무실에 들어와서 제가 동료 선생님들한테 되게 불평불만을 했어요. 야, 어떤 사람이 와서 애를 들고 왔는데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더라. 정말 이 끝난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기분 나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다음날 뉴스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 화방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애가 둘이 있고 저쪽 집에 그 재혼한 그 둘 다 이제 재혼남 재혼녀였는데 그쪽에도 애를 둘을 들고 왔었대요. 근데 애들끼리 싸우니까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애들끼리 싸울 때 두 부부는 서로 아주 사랑하고 좋은 사이였죠. 근데 애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내연의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이모한테 대구에 사는 이모한테 데려다 주고 저수지에 빠져서 자살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인과는 다 시작되고 끝나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대인관계를 무시하고 대인관계는 아무것도 아니고 돈은 따로 있고 그쪽에 뭐 다른 뭐 어떤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소하게. 근데 그것도 또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다 해서 아내가 남편한테 갑자기 뭐 큰 선물을 뭐 1억짜리 뭐 집을 사준다거나 1억짜리 차를 한 대 사준다 해서 그 사람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는 사소한 거를 짜장면 먹었을 때 같이 가서 짜장면 값 내고 짜장면 먹으면서 희닥거리고 서로 충족하고 또 뭐 다음에 뭐 옷 살 때 가서 옷을 뭐 비싼 옷을 하나 사가지고 또 하나 준다거나 계속 이런 것이 연결되고 사소한 것을 자주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좋은 거지 한 번에 큰 선물을 한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도 자세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또 사람의 원수가 지는 데는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오히려 크나큰 잘못을 하거나 이럴 때는 공개 사과한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쉽게 해결돼요. 오히려 잘만 되면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비교적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장이 또는 사장이 부하 직원한테 쳐다보지도 않고 노루가 악수를 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뭐 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악수를 했어요.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한 번. 두 번째는 인사했는데 모르고 싹 지나가 버렸어. 두 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데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아주 걔도 굉장히 묘시하는 듯하게 말했어. 요 세 개만 딱 이 사람한테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요. 평생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원수가 돼요. 정말로. 그리고 자기도 또 그 사장을 만나면 자기도 그런 표정을 짓고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 누가 더 괴롭나요? 부하 직원이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삐딱하게 나가면 사장은 괴롭죠. 그때 이제 사장은 아차해가지고 이 부하 직원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어긋났어요. 그럴 때 사장도 그렇고 부하 직원도 그렇고 서로 해결을 책은 사소한 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사소한 그래야만 그게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 만나면 특별하게 그 사람을 잘 쳐다보면서 잘 있었습니까 하고 악수하고 또 항상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일도 기억해주고 뭐 이름도 기억하고 항상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얘기하는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이런 사소한 것들로 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의 그 대인관계 그 문제점에서 나온 그런 얘기지 제가 뭐 만들어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을 자주 베푸는 것이 대인 문제를 푸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는 특히 수행자들이 하기 쉬운 것이 나는 고기를 안 먹고 저 사람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이고 참 자장이 안 좋고 불편한 사람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되도록 만나지고 꺼리 끼고 저 사람 쓴 걸 쓰지도 않고 정말 너무 그렇게 튀어나게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영민한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농사 진 거를 우리는 먹고 옛날서부터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아무리 돌을 딴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농사 지어 자기가 먹기 전에는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끊고 너는 낫고 나는 없다 생각한다든지 저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연민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래서 보살 정신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동사습이라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행동하고 같이 중생들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게 바람직한 태도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 대인관계에 있는 거지 멀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있는 내용이 저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스님이 40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금방 알아맞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간단하다 이거야. 초상이 났을 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은 천국 극락에 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욕을 하고 그 사람은 안 좋게 봤다 그러면 그건 100% 지옥 간다 이거야.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몸이 돼서 태어났다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이 바로 수행에 진보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영원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